요즘 주변에서 ETF라는 말 정말 많이 들리지 않나요? 2025년 지금 국내 ETF 시장에 120조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배나 커진 규모예요. 개인 투자자 10명 중 6명이 ETF를 최소 1개는 갖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죠. 그런데 정작 ETF가 정확히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3초 만에 사고 팔 수 있고 수수료는 일반 펀드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내 돈이 어디 있는지 실시간 확인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ETF가 정확히 뭔지, 어떻게 사고 파는 건지, 조심할 점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편의점 도시락 코너를 떠올려 보세요. 도시락 하나 사면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김치도 다 들어있습니다. 따로따로 사면 어떻게 될까요? 밥 2,000원, 불고기 3,000원, 계란말이 2,000원, 김치 1,000원, 총 8,000원이 필요해요. 도시락 세트 하나 사면 5,000원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 3,000원 아끼는 거죠. 게다가 편하잖아요. 재료 고르고 계산하고 집에 가서 요리할 필요 없어요. 뚜껑 열면 바로 먹습니다. ETF가 바로 이 도시락 세트와 같아요. 주식을 하나하나 따로 사는 건 재료 개별 구매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각각 사려면 돈도 많이 들고 관리도 어려워요. ETF 하나만 사면 이 모든 회사 주식을 한 번에 가지는 효과가 납니다. 투자 도시락 세트인 셈이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삼성전자 주식 1개 사려면 약 5만 원 필요합니다. 현대차는 20만 원, SK하이닉스는 15만 원 정도 하죠. 하나씩 사려면 최소 수십만 원은 있어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코덱스 200이라는 ETF는 한 개에 3만 원입니다. 코덱스는 삼성이 만든 ETF 브랜드 이름이에요. 200은 한국을 대표하는 회사 200개가 들어있다는 뜻이고요. 이 안에 삼성전자, 현대차 포함한 200개 회사가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ETF는 운용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상품입니다. 운용사는 사람들 돈 모아서 대신 투자해주는 회사예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미리 만들어 놓듯이 운용사가 주식 여러 개 골라서 하나로 묶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걸 클릭 한 번으로 사기만 하면 돼요. 이미 완성품이니까 적은 돈으로도 여러 회사에 동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펀드랑은 뭐가 다를까요? 일반 펀드도 여러 주식 모아놓은 건 비슷해요. 하지만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 직접 가야 해요. 번호표 뽑고 30분 기다리고 직원 상담 듣고 서류 쓰고 서명하면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이건 식당 가서 코스 요리 주문하는 것과 비슷해요. 직원한테 설명 듣고 주문하고 천천히 나오길 기다려야 하죠. ETF는 편의점 도시락입니다. 증권 앱만 열면 돼요. 검색창에 이름 치고 매수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주식 사는 것과 완전히 똑같아요. 10초면 충분하죠. 가격도 다릅니다. 일반 펀드는 하루에 한 번만 가격 나와요. 오후 3시 30분에 딱 정해집니다. 오전 9시에 사던 오후 2시에 사던 똑같은 가격이에요. ETF는 주식처럼 매 순간 가격 바뀝니다. 지금 1만 원이었다가 10분 뒤 1만 50원, 1시간 뒤 9,900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움직여요. 수수료도 비교해 봅시다. 일반 펀드 100만 원어치 사면 살 때 1만 원에서 2만 원 수수료로 냅니다. 여기에 매년 또 1만 원에서 2만 원씩 관리비 나가요. ETF는 100만 원어치 살 때 수수료가 1,500원입니다. 매년 내는 관리비도 1,5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훨씬 쌉니다. 10배 차이 나는 거죠. 도시락이 코스 요리보다 싼 것처럼요. 투명성은 어떨까요? 투명성은 얼마나 속을 잘 보여주냐는 뜻입니다. 일반 펀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뭘 갖고 있는지 알려줘요. 그것도 한 달 전 기준이에요. 9월 말 뭘 가지고 있었는지를 10월 말에 알려주는 식입니다. ETF는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나 앱 들어가면 지금 이 순간 어느 회사에 몇 %씩 들어있는지 다 나와요. 도시락 포장이 투명해서 안이 다 보이는 것처럼요. ETF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는 걸까요? 대부분 ETF는 지수를 따라갑니다. 지수가 뭐냐고요? 여러 회사 평균 점수 같은 겁니다. 반평균 점수 생각해보세요. 우리 반 수학 평균이 80점이면 우리 반 수학 실력이 괜찮다는 뜻이죠.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200 지수는 한국 대표회사 200개 평균 점수입니다. 이 점수가 오르면 한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코덱스 200이라는 ETF 사면 이 평균 점수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평균 점수가 10% 오르면 ETF도 약 10% 오르는 거죠. 평균 점수가 5% 떨어지면 ETF도 비슷하게 떨어지고요. 200개 회사 움직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지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시장 전체 담은 것도 있고 특정 분야만 모은 것도 있어요. 반도체 지수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만 들어있습니다. 2차 전지 지수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배터리 회사들로만 구성되고요. 2025년 11월, 지금 가장 인기 있는 건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지수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뜨거운 주제니까요. 편의점도 요즘 유행하는 메뉴가 따로 있잖아요. ETF 만드는 회사는 국내에만 20곳 넘습니다. 삼성, 미래에셋, 한국투자, KB 같은 곳들이에요. 각 회사는 자기 브랜드 이름 씁니다. 삼성은 코덱스, 미래에셋은 타이거, 한국투자는 에이스라는 이름 붙입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처럼 편의점마다 이름 다른 것과 비슷해요. 같은 지수 따라가는 ETF라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관리비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정확도도 다르죠. 코스피 200 따라가는 ETF만 해도 10개 넘어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크기를 먼저 봐야 합니다. 크기는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는 뜻이죠. 대형 편의점과 작은 편의점 비교해보세요. 대형 편의점은 물건 종류도 많고 손님도 많아서 물건이 신선해요. 계속 새로 들어오거든요. 작은 편의점은 물건 적고 손님도 없어서 유통기한 임박한 것도 있습니다. ETF도 마찬가지예요. 최소 1,000억 원 이상인 상품 고르는 게 안전합니다. 학교 200개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관리비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 0.15%와 0.45%는 작은 차이 같지만 오래 쌓이면 큽니다. 쉽게 말하면 100만 원 투자했을 때 한 곳은 1년에 1,500원 내고 다른 곳은 4,500원 냅니다. 정확도도 중요합니다. 정확도는 평균 점수를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가냐는 겁니다. 평균 점수가 10% 올랐는데 ETF는 9.5%만 올랐다면 0.5% 차이가 난 거예요. 편의점 도시락에 불고기 100g 들어있다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95g만 들어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차이가 작을수록 좋은 상품이에요. 1년에 0.3% 이내면 괜찮은 편입니다. 거래량도 체크해야 합니다. 거래량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사고 파는가 하는 겁니다. 최소 하루에 수억 원어치는 사고 팔아야 불편함이 없어요. 편의점에 손님 많아야 물건 빨리 팔리고 신선한 것 계속 들어오는 것처럼요. ETF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국내 주식형이 가장 기본입니다. 한국 회사들에 투자하는 거죠. 김밥 도시락 같은 거예요. 해외 주식형은 미국, 중국, 일본 같은 다른 나라 회사에 투자합니다. S&P 500 ETF 사면 애플, 엔비디아, 구글 같은 미국 대표 회사 500태에 한 번에 투자하는 효과 납니다. 지금 한국에 상장된 S&P 500 ETF 하나 사면 22,000원 정도로 애플, 엔비디아, 구글 500개 회사 주주가 돼요. 채권형 ETF도 있습니다. 채권은 정부나 회사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겁니다. 친구한테 1만 원 빌려주고 한 달 뒤에 10,500원 받는 것과 비슷해요. 주식보다 안정적이지만 이자는 적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는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2배로 움직이는 겁니다. 평균 점수가 1% 오르면 이 상품은 2% 오릅니다. 반대로 평균 점수가 1% 떨어지면 이 상품은 2% 떨어져요. 수익도 2배지만 손실도 2배입니다. 인버스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평균 점수가 오르면 이 상품은 떨어져요. 평균 점수가 떨어지면 이 상품은 올라갑니다.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품들은 하루나 이틀만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오래 들고 있으면 계산이 복잡하게 꼬여서 생각과 다른 결과 나옵니다. 초보자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실제로 사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증권사 앱 열고 이름 검색합니다. 코덱스 200 사고 싶다면 검색창에 입력하면 돼요. 현재 가격 보이고 매수 버튼 누르고 수량 입력하면 끝입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 집어들고 계산대 가는 것만큼 쉬워요. 주문 방식은 2가지입니다. 지정가 주문은 내가 원하는 가격 정하는 겁니다. 3만 원일 때만 살게요 하는 거죠. 가격이 그 수준까지 떨어져야 거래 성사됩니다. 시장가 주문은 지금 당장 가격 상관없이 사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든 바로 살게요 하는 거죠. 현재 가장 낮은 가격에 바로 거래 성사돼요. ETF는 1개부터 살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ETF가 1개에 3만 원이라면 3만 원만 있으면 시작 가능해요. 용돈으로도 투자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ETF도 손해볼 수 있어요. 은행 예금처럼 원금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ETF도 떨어집니다. 코스피 지수가 20% 떨어지면 코스피 200 ETF도 20% 가까이 떨어지는 거예요. 200개 회사에 나눠서 투자하긴 하지만 손해 자체를 막아주지는
상하지는 않습니다. 도시락에 반찬 여러 개 들어있어도 상할 때는 같이 상하는 것처럼요. 특정 분야에만 집중한 ETF는 변동이 더 심합니다. 변동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예요. 인공지능이나 이체전지 같은 한 가지 분야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그 분야가 인기 있으면 급등하지만 관심 식으면 급락하죠. 2021년에 메타버스 ETF가 엄청 인기였는데 2022년에는 절반으로 떨어진 상품도 많았어요. 편의점에서 한정판 도시락 나왔다가 인기 없으면 금방 단종되는 것처럼요.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ETF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투자한 상품에 어떤 회사들 들어있는지, 얼마씩 들어있는지, 관리비는 적당한지 확인해야 해요. 세금 아끼는 방법도 알아둬야 합니다. ISA라는 특별한 계좌가 있는데요. ISA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를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만든 세금 깎아준 계좌예요. 일정 금액까지는 돈 벌어도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 안 냅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면 금융소득세 15.4% 내야 해요. 200만 원 벌었으면 약 30만 원 세금으로 내는 거죠. ISA 계좌 쓰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200만 원까지 번 돈은 세금 완전 면제됩니다. 200만 원 넘는 부분도 세금 9.9%로 줄어들고요. 서민형 ISA는 면제 한도 4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올해 투자할 계획이라면 ISA 계좌 만들어 두는 게 절대 유리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중간에 해지하면 혜택 사라집니다. 또 1년에 2천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ETF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분산 투자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10개, 20개 삽니다. 분산 투자는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하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10개 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못 먹고 버립니다. 뭘 샀는지도 기억 안 나요. ETF도 마찬가지예요. S&P 500, 나스닥 100,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걸 한꺼번에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다른 것 같아 보여도 안에는 애플,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계속 중복됩니다. 결국 생각만큼 분산이 안 되고 관리비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도 귀찮아져서 방치하게 돼요. 매월 투자 금액이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면 어떻게 할까요? 코스피 200이나 S&P 500 같은 대표 상품 하나만 사세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대표 상품 한두 개에 테마형 조금 섞어보세요. 테마형은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특정 분야 상품이에요. 200만 원 이상이라도 총 4개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주 사고 팔지 마세요. ETF는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처럼 합니다. 오늘 사고 내일 팔고요. 이게 큰 실수예요. 편의점 도시락은 사자마자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ETF는 오래 가지고 있어야 해요. 최소 10년은 들고 가야 합니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수시로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실수를 계속합니다. 투자 성공의 비결은 단순함입니다. 그냥 사고 10년간은 건드리지 말고 묵묵히 해보세요. 워런 버핏도 말했습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 ETF는 사모아도 된다고요. 어떤 ETF를 사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90%입니다. 그냥 사고 10년은 절대 안 팔면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정리해볼까요? ETF는 펀드가 발전한 형태입니다. 전문가가 골라준 주식들과 편리한 거래 방식을 합쳤죠.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여러 회사에 나눠서 투자하는 효과 있고 속이 다 보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처럼 다양한 반찬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처음 투자 시작하는 사람한테 딱 맞는 상품이에요. 하지만 완벽한 건 없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ETF도 같이 떨어지고 잘못 선택하면 손해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한테 맞는 상품 신중하게 고르세요. 오래 보는 시각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라톤 뛰듯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밤 10시만 내서 증권사 앱 깔고 코덱스 200 검색해보세요. 현재 가격 몇만 원인지 어떤 회사들 들어있는지 30초만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돼요. 오늘 안에 이 행동하면 어떤 결과 나올까요? 내일부터 뉴스가 다르게 들릴 겁니다. 코스피 200 올랐다는 말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